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노 치는 강상수라고 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시력을 냅둬버린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꿈을 꾸는 청소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태어났던 곳은 아주 외딴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시골 마을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가 밭에 일을 가시면 혼자서 놀아야만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와 또 저희 이모님들께서 혼자서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화나 또 음악 테이프 기계에 넣으면 CD처럼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 그런 도구인데 그거를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혼자 들으면서 어린 시절의 지루함을 잊어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악은 되게 다양했어요. 뭐 종교 음악부터 시작해서 클래식, 동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비발디 이런 클래식 위인들의 그런 명곡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동화들도 많이 들려주시고 전래동화, 창작동화, 또 명작동화 이런 거 많이 찾아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진짜 피아노는 아니지만 작은 건반을 이모님들께서 장만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건반을 혼자 연주하면서 이 건반을 치면 우리 엄마가 밭에서 듣고 행복하게 일을 하시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었겠지만 예,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천성 녹내장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부터 남들에 비해서 시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7살 되던 해에 시력을 이제 아주 이제 갖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빛조차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글자를 떠듬떠듬 큰 글씨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력을 이제 갖지 않게 되면서 이제 점자를 또 같이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특수학교라는 곳을 들어보셨을 텐데 특수학교 유치부를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한 학교를 자그마치 13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집보다 더 친밀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자도 배우고 친구들이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을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한 학교에서 배우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저고요. 네. 학교에 도서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지금도 책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꿀떡해버린 꿀떡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짤막짤막한 전래동화 이런 게 연재가 되어 있는 책인데 점자는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 검지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로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점자를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막 읽고 싶으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접어지지 않을 때까지 점자를 책을 읽어 나갔던 기억이 있고 그런 덕분에 제가 저희 반 또래 중에서는 점자를 제일 빨리 읽는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에 그런 대회도 또 있었어요. 점자를 누가 빨리 읽냐. 그래서 점자 빨리 읽기, 점자 빨리 찍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상도 받고 서로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좀 방황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해리
포터 뭐 이런 시리즈들 재밌으니까 막 읽고 그랬는데 피아노 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피아노를 굉장히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자 악보를 보면서 또 녹음해 둔 음악을 들으면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기억이 나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와 또 이모님들께서 제가 음악을 되게 친밀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많이 조성해 주시고 건반도 마련해 주셔서 이제 5살, 6살 때부터 이미 건반의 존재감을 알고 있었죠. 아, 이 건반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에도 학교에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반주 혼자 다 맡아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소위 말해서 선교 음악 활동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감동받는 모습을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음악으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점자 악보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어디 서점 같은 데 가면 이 음악 코너에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원하는 악보, 원하는 책을 골라서 연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연주하고 싶은 악보가 있으면 적어도 6개월 전 이렇게 복지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악보를 6개월 후에 받아서 떠듬떠듬 보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점자 악보가 다양하고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부터도 점자 악보보다는 듣고 음악을 접하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일반 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교를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따가 추천해드릴 책의 주인공은 장애 학생이지만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고 이제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게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축구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 제가 그 이야기에 끼지 못하고 그러면 여자친구들과는 어땠느냐. 여자친구들은 이제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질 시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메이크업을 못하니까 또 이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맹학교 다닐 때는 같이 점자 이야기 하면 되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 되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에 있고 그거를 떠나서 그 구절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대학 친구들과 좀 적응이 힘들고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할 때 그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힘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잘못하면 4년 동안 친구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예. 군대 가는 친구들 등 두들겨서 군대 보내주고 그 군대 가는 친구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여자 친구들 위로해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 제가 뭐 별거 하는 건 없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주고 되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해외 봉사활동 갈 때 너무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 저한테 이야기해주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기회 되면 가,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피아노를 많이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야 너 나한테 피아노 배울래? 좋아. 나 너한테 배우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레슨비 주면서 이렇게 밥 한 끼씩 사 먹여주면서 이렇게 또 피아노를 저한테 배워갔던, 극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조금 즐겁게 이제 후반기에는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공 서적 중에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내용도 어려웠지만 제가 전공 서적을 읽으려면 그 전공 과목이 시작하기 3개월 전쯤에 제가 그 책을 도서관에 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교수님 전공 서적 제가 전자도서로 점자로 읽어야 되는데 전공 서적 좀 빨리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미루시다가 한 2개월 전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제 점자 도서관에 딱 맡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개월 뒤에 전공서적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한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공서적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 때 사실 차분하게 전공서적을 앉아서 읽어본 경험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 교수님 제가 전공서적을 이렇게 맡겼는데 전공서적이 변경되어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또 프린트물 이렇게 파일로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또 치고 또 중간 기말고사를 또 공부하고 그렇게 자료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악보를 저한테 딱 들이밀면서 야 여기 85마디 어떻게 해?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놀라는 거죠. 너 안 보이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 안 보인다. 그래 저는요.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저는 음악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하면 제가 악보를 보지 않는 예술가라는 것을 얘들이 이제 알아주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듣는 거에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들으면서 뭐 이렇게 앙상블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야 이거 다시 해보자. 절대 누구 이름 안 부르고 누구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다시 해보자 이러면은 또 친구들이 또 재밌게 같이 연주해주고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도 대학교에 가시고 대학을 가시지 않더라도 고3 정도 되면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하지? 취업을 해야 하나? 대학을 가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께서 상수야 너는 재즈를 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는 좀 버클리 음대라는 이 재즈 학교에 가서 재즈 음악을 좀 더 배워봤으면 좋겠어 라는 말에 제가 꽂힌 거죠. 네. 자신은 없었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버클리 음대 갈 거야 막 친구들한테 어린 마음에 입버릇처럼 말하고 가정 형편상 버클리 음대를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버클리 음대를 가려고 이제 여러 장학금을 주실 수 있는 단체에 이렇게 콜을 좀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 사실 천안에 여기 학교 온 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온 건데 버클리 음대라는 이 정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고 일주일 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저 버클리 음대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것 같고 너무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든다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여행 가듯이 6개월만 갔다 와봐. 그래서 정말 좀 야속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그 말이 되게 저에게 한 발자국 더 스텝업 할 수 있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그런 너무나 감사한 어머님의 한 말씀이 아니었나. 제가 일단은 미국 학교니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지금도 못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또 카페에 가서 스무디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Can I have 딸기 스무디 please?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못 알아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Can I have 딸기 스무디 please?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유학생이 앉아있다가 스트로베리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베리 스무디를 시켜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카페를 도망쳐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버클리 음대에 이제 입학 원서를 넣은 후에 이제 버클리와의 이제 이메일을 자꾸 주고받게 되거든요.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아라, 뭐 학교 기숙사나 뭐 입학 절차는 어떻게 해라, 이런 뭐 이메일이 학교에서 계속 오게 되는데 제가 그 이메일을 그냥 막 무시한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이메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계속 안 보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한국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영어 잘 할 수 있냐? 그런데 제가 What? 이러면서 못 알아먹으니까 학교에서 너 일단 학교 와봐라. 영어 테스트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입학 2주일 남겨놓고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입학 담당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 충격을 먹으신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입학 못 시켜줘. 너 어학원 갔다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너무 막막해 하시고 이제 아들이 버클리 음대에 딱 들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이제 어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열심히 또 영어를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입학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을 타고 한 30분 이상을 가야 하는 곳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지하철로 30분 거리, 오케이, 괜찮겠다 해서 갔는데 보스턴의 지하철, 미국의 지하철은 한국 지하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전차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차가 다니는데 1월에는 보스턴에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2m 넘게 오면 그 전차가 다니질 못해요. 그리고 탈선해요. 그래서 저는 그 2m 넘는 그 눈 굴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너질까봐. 그러면서 이제 30분 넘게 그 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선생님하고 이제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이제 학교 근처에까지 이렇게 같이 가셔서 제가 자취할 수 있는 집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2명의 홈메이트들과 이제 같이 집을 쉐어링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서적이 물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졸업했던 학교에도 그런 학교 부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도 이제 그런 연구실, 이제 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저와 같은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교과목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해서 그 담당 교과목 교수님 그리고 장애학생 저를 도와주는 튜터, 장애학생 담당자 선생님 이렇게 4명이서 이메일링을 합니다. 이 학생이 필요한 게 전공서적 점자책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샤르륵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필요한 게 점자 악보다 하면 그 연구실에서 또 만들어주고요. 이 학생이 좀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한국인 유학생 친구를 저한테 또 붙여줘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는 장애학생 지원 시스템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처리가 조금 느리고요. 한 4시 50분쯤 되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제가 또 원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이렇게 좀 제가 발로 뛰어야 하고요. 그리고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했어야 하고. 근데 이제 한국은 장애학생 지원 부서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면 이 책 한 권을 3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3명이 달라붙어서 그 책을 점역을 해주고 타이핑을 쳐주는데 대신에 오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막 전문 용어를 틀리기도 하고, 예, 시험 시간에 막 오답을 쓰기도 하고 그런. 근데 이제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도 너무 좋았고 미국도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저는 좋은 분들만 만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복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작편곡을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수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은 자기 이 랩탑을 가지고 와서 교수님이 컴퓨터에 찍는 거 같이 찍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시간의 이 대학 수업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녹음해 옵니다. 그래서 다시 들으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음악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비장애인 분들께서는 뭐 A, B, C가 있다면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게 A예요. 그러면 A를 가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를 가기 위한 숏컷 5개를 외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녹음해 와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아까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연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구실에 가서 교수님과 오피스 아워를 갖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수님, 저 수업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에 맞는 숏컷 5개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해보는데 그거를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제를 못 해가고 교수님께서 또 학점을 또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제가 버클리 음대에서 성적 우수 장학생들에게 주는 딘스 리스트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격, 지금도 그런데 잠을 며칠에 한 번씩 자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쫙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런 또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돌아가도 뭐 미국 갔다 왔다고 하면 될 텐데 그냥 짐 싸가지고 택시 타면 공항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힘이 됐던 그 책의 구절이 또 생각났어요. 대학 때 읽었던 성서 말씀에 나오던 그 구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막 주면서 일어나서 먹고 힘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갈 수 있는 길을 가. 이거 너가 갈 수 있는 길이잖아. 이렇게 말해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힘을 내서 더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관심 있게 공부했던 부분이 이제 재즈 뮤지션들의 삶과 그 분들의 생애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 제가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그 뮤지션 분들이 누가 있었냐면 루이 암스트롱과 듀크 엘링턴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루이 암스트롱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트럼펫 불면서 막 이렇게 노래 멋지게 부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듀크 엘링턴은 피아노 치시는 이제 흑인 분이신데 그분들이 어쩌면 막 이렇게 흑인 운동을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또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제 흑인의 인권에 대한 이제 곡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곡들이 이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하고 또 듀크 엘링턴의 Jump for the Joy라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음악에 담아서 녹여낼 수 있구나. 나도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내가 이런 꿈을 잘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권의 도시 광주. 제 고향이기도 한 이곳 광주가 그 꿈을 펼치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광주에 와서 이렇게 인권 운동가로서 또 음악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활동을 하는 중에 작년에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흑인 분께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서 목숨이 끊어지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허라는 가수가 I Can't Breathe라는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 곡을 들으면서 음악이 해야 하는 역할은 바로 이거구나. 음악이 해야 하는 역할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외쳐주는 거구나. 더 소리 내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어서 지금은 피아노 치는 인권교육 활동가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족하나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도 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의 인권과 음악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기둥을 세워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한 곳에서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인권운동 그리고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좀 부담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랑 같이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연주도 너무 잘하고 또 인권적으로도 또 전문가 분들이셔가지고 저는 그냥 날마다 배우면서 이렇게 연주 활동하고 또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계는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컴퓨터로 먼저 타이핑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USB가 있어서 그 파일을 넣으면 여기 아래쪽에 점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누군가에게 라는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이고요. 누군가가 참 많이 오가는 버스터미널 앞 친구를 기다리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며시 누군가 다가오는 낌새를 33년 시각장애 경력자는 느낄 수 있다. 저기... 네? 제 가족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받으세요. 저... 선생님... 그분은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불이 나게 자리를 뜨셨고 내 손엔 500이 선명하게 찍힌 동전 여러 개가 걸려 있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다. 터미널 지하도를 올라와 보니 주체도 대상도 모르는 어떤 모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작정 도와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스피커 앞으로 다가가 향방 없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장갑 낀 누군가의 손이 내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누군가에게서 받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다. 삶이란 이런 게 아닐까? 막막하기만 한 불편이 끝없이 길어질 것만 같은 요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길.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두 권인데요. 먼저는 R.J.
팔라시오라는 분이 쓰신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주인공이 선천성 안면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0살이 될 때까지 자그마치 27번이나 수술을 받았어요. 이 주인공이 처음으로 이제 피처 사립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친구들과 벌어지는 그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의 이름이 어거스트인데 이 주인공 어거스트가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별명들을 학교에서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책에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면 괴물, 변종, 구토 유발자, 골룸, 오크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별명이 불리워져요. 어거스트라는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감춘다기보다는 하나의 모습을 더 자기에게 더 씌우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 헬멧을 계속 쓰고 다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무슨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너는 계속해서 우리 보호 아래서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처 사립중학교에 너는 들어가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홈스쿨링만 계속 하다가 이 사립중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어거스트와 굉장히 많은 친구들, 그래서 태양의 궤도를 도는 5명의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비아, 서머, 잭, 그다음에 저스틴, 미란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6사람의 시점으로 어거스트만의 입장에서만 책이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아는 어거스트의 누나거든요. 가족으로서 어거스트를 바라보는 관점. 잭은 어거스트와 갈등도 있었고 배신 아닌 배신도 하게 되는 친구였는데 그 잭의 입장 그리고 어거스트에게 학교에서 손을 내밀어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서머라는 친구의 입장에서도 이 책이 서술이 되면서 어린 아이들, 단순히 그냥 선과 악으로만 나누어진 캐릭터가 아닌 어거스트 누나, 잭, 그리고 서머, 여러 친구들의 입장에서 또래 친구들이 함께 상처받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부딪히면서 성장하기도 하는 모습을 그린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에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귀를 3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만약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하라. 두 번째,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세 번째,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이렇게 의미 있는 글귀를 한번 뽑아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홍은전이라는 작가님께서 쓰신 그냥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이 홍은전 작가님의 그냥 사람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한 부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을 이 세상들은 다 또 포함하고 있죠. 다만 이 세상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려지고 또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지워져 가고 있던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약자는 정말 다양합니다. 저처럼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어르신들, 여성들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때가 있죠. 현대사회는 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다양하게 많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약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 작가는
강자가 사라져야 약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냥 사람이라는 책의 문장 중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문장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 이 사회가 이토록 형편없이 망가진 이유, 그것은 혹시 우리를 버려서가 아닌가? 장애인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버리고 병든 노인들을 버려서가 아닌가? 그들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 이 세상의 브레이크 같은 존재들이다. 속도를 낮추고 상처를 돌보았어야 한다. 상처난 곳으로 온갖 악한 것들이 꿀처럼 스며드는 법이다.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가장 아픈 곳으로부터 연결된 근육들의 연쇄적인 강화만이 우리를 함께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연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재즈 뮤지션이어서 재즈바에서 연주를 많이 합니다. 재즈바에서는 두 가지의 연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즈 뮤지션이 막 연주를 하다가 앞으로 나와서 막 혼자서 즉흥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이렇게 쳐줍니다. 첫 번째 연대이고요. 두 번째 연대는 사람들이 핑거푸드를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속닥속닥, 속닥속닥. 두 번째 연대입니다. 저는 이 재즈바에서의 이 연대, 박수를 쳐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이 연대야말로 이 사회가 꼭 필요한, 꼭 가지고 가야 할 연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리고 그림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시력을 냅둬버렸는데 어떻게 그림책을 볼 수 있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쏙, 길쭉길쭉한 이건 뭐지? 땅속 터널을 여행하는 길다란 지렁이네.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쏙, 울퉁불퉁한 이건 뭐지? 바닷소리 들리는 소라 껍데기네. 귀에 대어보니 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냥 예쁜 그림책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점자로 일반 그림책과 똑같은 글과 그림이 다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 말고도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책들이 더 많아진다면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책을 만드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같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 책을 이 시각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실 때 많이 활용하신다고 해요. 정말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출판되어서 누구나 같은 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은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Life isn'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It's about learning to dance in the rain. 이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폭풍 속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폭풍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존재하는 폭풍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만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엠마 콜르만이라는 분이 하신 말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춤을 출 수 있는 일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시기에 더 많이 여유를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탐색하면서 여러분만의 멋진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해 가지고요. 책을 전부 다 이렇게 읽지 않고 한 문장에 꽂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방금도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맞아.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지. 이 폭풍은 나를 춤추게 하는 폭풍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저를 한 번 더 각성시켜주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계속해서 읽을 거고요. 또 틈이 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읽은 책을 추천해주는 일들을 할 겁니다. 저는 약자를 위한 일을 많이 했구나 라고 평가받는 음악가, 예술가, 그리고 인권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가라는 말도 되게 좋아하는데 예술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그냥 소리로서만의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